여러분, 혹시 여름밤 모기에 물린 뒤에 오한과 발열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 감기라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말라리아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말라리아가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 얘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질병이 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설마 우리나라에서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의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말라리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라리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요. 지금부터 말라리아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시죠.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성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라리아 하면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환자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주기적인 발열, 오한, 그리고 심한 근육통입니다. 이 증상들이 감기나 독감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을 주기로 발열과 오한이 반복되는 특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다행히 치사율이 0.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암컷 얼룩날개 모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기생충이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한 후 증식하며 이후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전형적인 말라리아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와 면역 반응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발열, 오한, 근육통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들어 말라리아가 우리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기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서 생존하기 어려웠던 모기들이 이제는 더 넓은 지역에서 서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 지역들에서는 매년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거의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1993년부터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연간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환자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여행객들의 감염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토착 감염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의 번식 환경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생긴 고인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번식 기간 연장 등이 모기 개체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간 이동 증가, 국제 교류 확대 등도 말라리아 전파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말라리아를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말라리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초기 증상이 감기나 몸살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뒤늦게 말라리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고 병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말라리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48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발열입니다. 이는 3일열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기생충의 생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생충이 적혈구 내에서 48시간 주기로 증식하고 파열되면서 독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인 발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불규칙한 발열을 보이기도 하고 단순히 미열이나 몸살 기운 정도로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의료진조차 초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말라리아의 다른 주요 증상들로는 심한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감기나 독감, 급성 위장염 등과 구별하기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들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평소에도 이런 증상들을 자주 경험하실 수 있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는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져 병이 진행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말라리아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병의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기저질환들은 말라리아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말라리아로 인한 혈당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심장질환자는 말라리아로 인한 빈혈이나 순환장애가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주요 합병증으로는 심한 빈혈, 간 및 비장 손상, 신장 기능 장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뇌 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뇌 말라리아는 기생충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의식장애나 경련,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이런 합병증들이 발생했을 때 회복력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집니다. 또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말라리아 치료제와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 분들의 경우 증상을 단순한 노화나 기존 질환의 악화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도
피로감이나 몸살 기운을 자주 느끼시기 때문에 말라리아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말라리아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위험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얼룩날개 모기는 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활동합니다. 특히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옷차림도 매우 중요합니다. 밝은 색의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모기는 어두운 색을 선호하므로 흰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으시면 모기의 접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소매와 긴 바지로 최대한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의 재질도 두꺼운 것을 선택하시면 모기가 옷 위로 물어도 피부까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기 기피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피카리딘 성분이 함유된 모기 기피제를 꾸준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피제는 노출된 모든 피부 부위에 발라주시고 땀을 흘리거나 물에 젖으면 다시 발라주셔야 합니다. 특히 목, 손목, 발목 등 모기가 잘 무는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숙소에서는 방충망 점검과 모기장 설치가 중요합니다. 창문과 문이 방충망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모기장을 설치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기는 바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되는 환경에서는 활동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을 말라리아 고위험 지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매년 이 지역들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전선 인근 지역인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그리고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전체 국내 발생 환자의 80% 이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군 복무나 업무상 이유로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한강 유역, 특히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일대에서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강화도와 서구 일대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지역들은 모기 서식지 조건이 좋고 감염된 모기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연중 모기 밀도 조사와 말라리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서식지 방역 작업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더 철저한 모기 방어 조치를 취하시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가 모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들 근처의 산이나 강, 호수 등 물가 지역은 모기 번식지가 되기 쉬우므로 레저 활동이나 등산 시에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라리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말라리아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위험이라는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라리아는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예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방 수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면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야간 외출 자제, 적절한 옷차림, 모기, 기피제 사용, 방충망과 모기장 활용 등은 모두 어렵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런 작은 예방 습관들이 큰 건강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예방의 효과도 클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말라리아는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관리 체계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의료진들의 진단 역량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건강수호는 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함께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